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역시나 해외에 가서 망신이란 망신은 제대로 당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관련한 내용입니다. 고려인 동포 지원을 확대하겠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럼 홍범도 장군 흉상은 이거죠. 지금 중앙아시아 3개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인 동포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11일엔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카자흐스탄은 홍범도 장군 유해가 묻혀있던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현지 고려인 사회에선 지금까지도 홍범도 장군을 존경하고 있죠. 홍범도 기념공원까지 들어설 정도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짓밟았으니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이런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정말 뻔뻔하게 저렇게 고려인 동포 타령하는 거 정말 역겹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참고로 우원식 의장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최근엔 정진석 비서실장을 만나서 현재 고려인들이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런 입장을 전하며 카자흐스탄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제대로 좀 내달라, 흉상 이전을 제거해달라, 이런 당부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드는 둥 마는 둥 그냥 가서 언플이나 쏟아내고 있으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기가 차단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냥 입 닫아라 이거죠. 어디 동네 이정도 못할 정도의 사람이 저런 식으로 엉플만 하고 자기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의 상처를 후벼 파고 다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카자흐스탄 언론에서 김건희 씨의 성형 문제를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진 3장을 나열하면서 김건희 씨의 동안 외모 비결은 성형이다, 그래서 인형 아가씨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카자흐스탄 방문을 하자 현지 언론은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비밀이 아닌데 현지 언론은 이렇게 입장을 전했다 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려고 한국에 모이고 있다고 얘기하며 지금 모습과 어린 시절 사진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김건희 씨에 대해 언급합니다. 게다가 논문 표절 의혹도 빼놓을 수가 없죠. 대선 과정에서도 이게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보도까지 이어진 건데요.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제발 좀 그만 돌아다니면 안 되냐, 왜 저렇게 세계적으로 망신을 사서 부르냐, 쪽팔린 건 왜 국민의 몫이 돼야 되냐, 얼굴 조작, 논문 조작, 주가 조작, 오죽하면 이렇게 삼관왕이라는 비판에도 엄청난 공감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카자흐스탄 기자들한테 연수 가서 좀 배우고 와라, 이런 반응까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안에서 열심히 하는 기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권력의 눈치 보고 그러다 민주정부 들어서면 그때는 본인이 누구보다 용감한 기자인 것처럼 하니까 좀 제발 진짜 탄압을 하는 데에선 맞서 봐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나라 망신에 국민 망신에 개망신이라는 얘기까지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후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결국에는 카자흐스탄 언론에선 관련한 내용을 삭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왼쪽이 김건희 씨 관련한 기사였고요. 오른쪽이 수정된 기사인데 앞서 보셨던 김건희 씨의 성형 그리고 논문 표절, 이와 관련한 내용이 삭제됐다는 겁니다. 참고로 외신에서 김건희 씨의 외모를 언급한 기사는 자주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도 데일리 메일은 김건희 씨의 나이를 거스르는 외모의 비결, 이런 기사를 썼었다고 하죠. 사실 김건희 씨의 외모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보톡스, 필러, 영구 화장, 레이저 치료, 고가의 의료용 스킨케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또 망신이란 망신을 제대로 당했었던 거죠. 아무튼 이거를 매일경제에서도 인용해서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대만에서도 논란이 됐던 김건희 씨의 과거 사진을 보도한 바도 있었죠.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계속 엉뚱한 걸로 언플하고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려고 하지만 본질은 뭡니까? 결국 저렇게 성형 얘기 나오고 주가 조작 얘기 나오고 논문 표절 얘기 나오고 명품백 얘기 나오고 이게 현실이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무튼 그런데 카자흐스탄 언론에서는 왜 저렇게 일부 내용을 삭제했는가? 이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이 이의제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참고로 국내 언론에서도 저 카자흐스탄의 아자티클루이의 보도를 인용했던 세계일보는 관련한 기사를 삭제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찾아보니 이렇게 뜹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사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결국 이것도 누군가가 압박을 해서 내린 건지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게 지금 김건희 방탄, 김건희 성역화로 이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권익위도 어마어마한 역풍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건 법기술 부린 결과다. 법조계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법조계 일각에서도 법기술자들이 이법저법 갖고 와가지고 그냥 멋대로 해석한 결과물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씨를 향해 대통령 사칭, 국정농단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이 바로 국정농단이란 얘기입니다. 인사청탁과 이권에 개입을 하고 사이비 무속인들하고 국정을 의논하고, 이러니까 국정농단 죄목이라는 건데요. 결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대통령 사칭죄, 공무원 사칭죄,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스토킹 타령하는 거 도대체 어느 스토킹이 비서가 친절하게 일정을 다 잡아주고 합니까? 그리고 최재형 목사 본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나 처벌 받겠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김건희 씨가 빠져나간다면 앞으로 대통령 영부인하는 사람들이 뭐 디올백을 받든 샤넬백을 받든 뭘 받든 아무 처벌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나랍니까? 도대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법조계 일각에서도 법기술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권력이 김건희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저들의 본질 딱 한 가지 목표가 뭐냐? 그럼 바로 김건희 구하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대로 국회 업무를 해나갈 것이다. 상임위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날에 열고 또 필요할 때마다도 상임위를 열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과방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류일인 방심위 논란부터 방통위 등등 아주 막장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본질은 언론과 방송, 이거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도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저 강성이 또 저렇게 나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진짜 극단적인 게 지금 뭐냐? 바로 윤석열, 김건희 둘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말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문제란 문제는 죄다 일으키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타협하고 로비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나 싫어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계속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도 그런 의지가 있는 상대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을 얼마를 줄 거냐, 어떻게 선별을 할 거냐, 보편을 할 거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저 막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무조건적으로 성역화하려는 그런 세력들과 도대체 무슨 타협을 합니까? 타협도 할 주제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대로 민주당이 쭉 밀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 방송 3+1법,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재발의한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김건희 성역화 대응하고 방송 3법도 예정대로 추진하고,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현희 의원도 대통령 본인 그리고 이해관계자 이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저런 식으로 본부장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쓰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걸 복구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예산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노는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유튜버들이 국회 상임위를 중계하는 걸 허용하자는 의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당이 지금 깽판을 치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와 기승전 이재명 대표 비난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부각시키자는 거죠. 참고로 이런 이재명 대표니까 얼마나 저들 입장에서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의 징역 9년을 선고한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는다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신진우 씨죠.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가 됐는데 검찰도 기다렸던 듯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게 신진우 씨한테 배당이 됩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화영 측 변호인은 지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가 나오고 재판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 김성태 씨를 향해선 무슨 건실한 중견기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화영 측 주장은 다 무시하고 판결 전제 사실부터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기에 이거 이재명 대표도 뻔히 답이 정해진 결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김건희 씨 해외에 가서 망신이란 망신은 또 당하고 있다,
제발 좀 밖에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 이 내용과 지금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김건희 방탄에 맞서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고 무슨 강성 타령하는 건 대책도 없이 혼자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화영 재판을 맡았던 신진우 씨가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맡는다는 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계속 소식을 따라가고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